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인문체육계 특강을 맡게 된 영어영문학과 박환희 교수입니다. 네, 저희 논술의 출제 유형 및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문체육계는 일단 두 문항이 출제되고 있고요. 첫 번째 논제 1은 분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801자에서 900자, 논제 2는 1101자에서 1200자로 원고지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총 120분이고요. 출제 유형은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는 자료를 제시문 형태로 제시를 드리고 거기에 이제 논제를 붙여서 여러분이 읽고 논술을 진행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셨다면 전혀 어려움이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지문들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논술을 대비하기 위한 일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술의 주제는 저희는 반드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사회나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특히 국어문학 이런 교과서들을 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찬반을 제시를 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단순한 찬반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보편적인 주제를 좀 깊이 있게 사고하고 토론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사적인 주제에 무관심해도 된다 이건 아니지만은 그 안에서 정말 근원적인 주제가 뭔지를 성찰을 하고 그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이론이나 유명인의 주장, 명언 이런 것들을 요약하고 암기하는 그런 식으로는 별로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 주제를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 보존 활동이라는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현실적인 이슈에 이제 맞닿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 텍스트 해석 능력을 확실하게 키워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단 그 주제가 이제 무엇이고 이론이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지문을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바탕을 둔 다음에 논리를 전개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사전에 암기한 지식보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들, 논제에 나와 있는 것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해석하고 이해를 하셨으면은 그거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풀어쓰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지문 간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를 좀 비교하고 분석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것도 저희 논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약을 하신다든지 비교와 대조를 하신다든지 유사한 입장들끼리 분류를 하신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할 때는 그냥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따오는 것보다 본인의 문장으로 이제 좀 내 분량을 축약해가지고 이제 요약을 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형식들을 좀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분량이라든지 기본 맞춤법이라든지 그리고 문단 구분 이런 것들도 있고 글씨체도 가독성이 있는 글씨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논술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이 이건 것 같습니다.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희는 뭐를 바탕으로 비판하라라는 문제도 있고 뭐를 바탕으로 평가하라라는 문제도 있는데 이제 어떤 이제 논제를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지 그 각 논제에 해당하는 지문들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논제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을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시문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을 이제 부탁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일반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가 쉽게 답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각각의 제시문의 입장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고 그 안에서 논제가 요구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전달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건 문장을 쓰실 때도 좀 중언부언하는 것 없이 좀 깔끔하고 간결한 문장을 쓰시고 이왕이면 좀 깨끗한 글씨로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갈씩입니다. 저희가 원고지라는 형태로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는 자신의 주장이 이제 어디에 묻혀 있는지가 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자기 주장을 첫 문장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갈씩으로 글을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논술의 그 논제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체능계에서는 두 가지 논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옛날에 논제 2에 냈던 그 논제와 이제 동일한 유형이 논제 1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의 기준 텍스트가 주어지고 그 제시문의 시각에서 다른 두 가지 이제 글의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즉 이 논제에서는 세 가지 이제 사고를 요청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이제 다의 시각을 이제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그 다의 시각에서 가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나는 어떻게 평가가 될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수행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제 2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022년 이후로 이제 새롭게 출제하고 있는 유형인데요. 네 가지 지문이 주어집니다. 그 네 가지 제시문에서 그거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은 다음에 그 중에 한 입장을 선택해서 그 선택하신 입장 하나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그 두 가지 지문들의 입장을 비판을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각각의 지문에서 파악을 해서 일단 분류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개로 분류를 한 후에는 여러분이 어떤 입장을 선택을 하실지를 결정을 해서 그 입장을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된 입장에서 선택하지 않은 반대 입장을 그 다음에 비판을 하시는 이제 그런 것이 이 논제에서 요구하는 이제 바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 그 모의 논술의 그 분량과 이제 출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제 1의 경우는 배점이 40점으로 글자는 801자 이상, 900자 이하입니다. 논제 2의 경우 그 배점이 60점이고요. 분량이 조금 더 깁니다. 1101자 이상, 1200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저희 모의 논술의 출전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언론 기사, 뭐 책, 문학, 교과서 등등 다양한 이제 출처에서 지문을 이제 선발하였습니다. 네, 그럼 논제 1의 출제 개요와 그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제 1은 이제 문제를 아시다시피 제시문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제시문의 이해에 대한 바탕을 가지고 여러 상황과 입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현실에 사실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꼭 무엇이 정답이다, 오답이다 라고 나눠지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인문학적 시각에서 그러한 다양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성찰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출제를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모의 논술의 그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제시문 다의 논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시문 다의 경우 이것은 그 김남주 시인의 시 자유에서 출제를 하였는데 개인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모두를 위해 노력할 때 그때 자유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와 나의 이제 상황을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비판을 해야 된다면 비판을 하고 하는 것이겠죠. 일단 가해 같은 경우는 오찬호 작가의 그 칼럼에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제 발췌를 하였는데요. 장애인들이 헌법에 보장된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상황을 이제 자유라는 관점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시위를 비판하는 어떤 그 주류 사회의 입장은 그런 약자를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 개념이 오용된 사례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글이죠. 뭐 보시다시피 다와 유사한 이제 입장에서 자유를 어떤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결이 다른데요. 자유가 모든 개인의 고유한 권리라는 것은 이제 그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공동체나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지문을 발췌했습니다. 슈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발췌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수의 의견이 설령 틀렸을 때조차 다수가 소수에게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와 다는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 공동체를 얼마나 중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비슷한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시 답안은 이제 그 논제가 이제 그 요구하는 대로 다의 입장을 요약한 다음에 가와 나를 평가하는 그 순서로 전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의 이제 요약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다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개인의 공동체 의식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따르면 다른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유는 자기 기만적이다라고 이제 이 다의 요약 부분을 끝냈고요. 그런 관점에 이제 그 가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가를 본다면 가의 그 입장에 동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가의 경우는 이제 그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게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히려 이제 나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지적을 하는 비장애인들이 그 자유가 얼마나 이제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다해화자는 가가 지적하는 강자가 약자를 혐오할 자유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며 가의 입장에 동조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남주 시인의 그 시의 마지막 연의 그 입장과 이제 가에서 지적하는 그 반지정주의적 사례가 이제 어느 정도 겹치는 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한 평가가 시작을 합니다. 한편 다는 나가 제한한 자유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것이다 라고 이제 나름의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의 경우는 바라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렇다면은 이제 정말 이렇게까지 개인의 그 의견이 소수자이건 다수자이건 억압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 완전한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공동체에 의해서 억압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나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그 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 자기 입속만 챙기는 그런 것도 저지가 안 돼야 되는데 나에서는 다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분량은 공백 포함해서 888자 정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논제 2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제 2와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분석 능력과 특히나 이제 그 대비되는 입장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력 있게 비판을 이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지문의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유사한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한 다음에 반대편 의견을 비판을 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 문화에 초점을 둬가지고 결국 소비 대상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교과서 지문인데요. 즉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그 소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윤리적 소비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와 같은 경우는 이와 대조적으로 그 욜로적의 효율적 소비를 요약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는 그런 합리적인 소비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문 기사입니다. 그리고 바의 경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유기농 상품이라는 것이 윤리적 소비의 대표적인 형태이긴 한데,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비용과 효용을 계산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래서 합리적 소비를 결국은 옹호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보셔야 되고요. 사와 같은 경우는 상품 소비에서 그 상품의 생산 및 유통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역시나 윤리적 소비의 입장입니다. 즉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합리적 소비를 옹호하는 것은 마와 바가 되겠고 윤리적 소비를 옹호하는 것은 라와 사가 되겠죠. 둘 중에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으니까 합리적 소비나 윤리적 소비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골라서 요약을 하시고 그에 기초해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 한쪽을 요약하고 다른 쪽을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시문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언어를 사용해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내용을 서술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시 답안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합리적 소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윤리적 소비를 비판하는 경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시문의 분류가 시작되죠. 제시문 라와 사는 이제 합리적 소비를 옹호하는 마와 바, 윤리적 소비를 옹호하는 라와 사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합리적 소비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두고 마에 대한 요약 그리고 바에 대한 요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입장에 대해서 요약을 하신 다음에는 이러한 입장에서 다른 이제 부분들을 이렇게 비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가 보여주듯이 다양한 측면의 장단점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유기농 제품의 예시를 들었고요. 그리고 라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비의 대상이 이제 그 상품과 화폐의 관계로만 대치되어서 정말 그 고마움이라는 마음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생태주의적 소비가 결국 그 소비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와 바의 입장을 고르셨다면 거기를 요약을 하시고 그에 대해 입각해서 라와 사를 비판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분량은 공백 포함 1174자였습니다.
다음으로 윤리적 소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합리적 소비를 비판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구성은 유사합니다. 일단 라와 사의 입장 요약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윤리적 소비가 무엇인지를 이제 먼저 지적을 한 다음에 사의 이제 주장을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의 주장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입장에서 그 마와 바의 합리적 소비를 비판을 한다면은 마의 그 비용 절감을 최대를 하고 최대의 효용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이 과정이 결국은 이제 뭐 현지인들의 그 저임금, 노동력 착취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바 같은 경우는 유기농 제품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그 지문은 지적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유기농 제품이 아닌 이제 농산물을 이제 만들고 그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만만치 않게 이제 그 환경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보시다시피 구성은 유사하지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전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지문의 경우는 분량이 이제 그 1168자 정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논술을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논술에서는 그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이제 성실하게 수행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날이 참 무덥죠, 여러분. 이 더운 과정에서 입시를 위해서 준비를 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여러분이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경희대학교 논술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